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 TV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에 관련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겨우 한 달이 되어 갑니다. 독서 관련 3편, 자기계발 3편 이렇게 총 6편의 영상을 올렸는데 벌써 구독자가 9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연락 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제 채널이 좋았던 점이 첫 부분에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대해서 복습을 해줘서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간단히 복습을 하고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기계발의 첫 번째 시간에는 자기계발에서 가장 중요한 꾸준함이라는 것을 탑재할 수 있는 3가지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자기계발이 느슨해질 때면 서점에 가라. 둘째, 작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해라.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자기계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목표를 종이에 적는 습관에 관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시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신이 꼭 이루고 싶은 것을 종이에 기록한다는 의미는 항상 머릿속에 내 목표를 염두에 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떠올리고 있으면 목표를 향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습할 것이 있는데 제 영상 전체를 흐르는 핵심은 바로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시작을 미루지 마라. 일단 시작부터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다시 한번 지난 영상들을 돌려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오늘은 몰스킨 노트를 6년간 들고 다니면서 생긴 변화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 사례 소개하는 가벼운 시간이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몰스킨 노트 아세요? 이렇게 생긴 다이어리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다이어리를 계속 써오던 사람들에게는 제법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몰스킨의 특징은 이렇게 고무밴드가 있다는 거랑 맨 뒷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포켓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켓이 들어있어서 메모지나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밴드가 있고 포켓이 있어서 이 다이어리를 쓰다가 이렇게 메모 같은 것들을 별도로 해놓은 거를 이렇게 꽂아두면은 좀 불룩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밴드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제가 몰스킨 노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보통 노트나 다이어리를 이렇게 펼쳐보면 이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요 끝으로 갈수록 글씨 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거는 본드로 제본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몰스킨은 실로 노트 속지를 얇게 점여 가지고 제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80도로 이렇게 딱 벌어집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매우 편해요. 약 한 10년 전부터 이 몰스킨 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2권의 몰스킨 노트를 사용 중인데 한 권은 데일리 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에 날짜가 적혀 있어서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사용하고요. 또 한 권은 이겁니다. 요것은 손바닥 크기의 작은 노트인데 이거는 매년 사용하는 건 아니고 한 번 사서 지금 6년째 사용하고 있는 건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기록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제가 매일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요. 많은 내용을 쓰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떠오르는 내용을 잡아두고 싶어서 들고 다니고 생각날 때마다 메모 형식으로 간단하게 기록을 한 다음에 잊어버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노트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글쓰기 모임에서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지적 관심사를 대표하는 5가지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사를 표현하는 5개의 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대체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포켓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6년의 시간 동안 제 몸에 붙어 다니면서 이거 나중에 생각해 봐야겠다거나 아니면 저거 뭐지? 라고 했던 거를 그런 걸 기록해둔 노트라면 아마도 내가 애착하고 있는 것,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기 안에 분명히 써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다이어리를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의 기록이 2015년 1월 2일이었어요. 첫 줄을 장식하는 단어가 반야라는 단어였습니다. 반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반야신경 할 때 반야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장인어른하고 제 동서랑 같이 술을 마시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불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과 동서는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두 분이서 엄청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불교에 큰 관심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노트를 꺼내가지고 여기에 얘기하는 그 반야신경의 반야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적어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을 때 이 반야라는 글을 써놓은 걸 보고 반야의 뜻을 찾아보고 그 밑에 적어뒀습니다. 반야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사물의 본래의 양상을 이해하고 불법의 진실된 모습을 파악하는 지성의 작용이랍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고 반야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게 되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야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불교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깊이 있게 불경을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제 책 독서의 맛을 읽어보시면 장인어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불경을 사경하세요. 사경은 불교 경전을 필사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날 2015년 1월 2일 그날 잠시 대화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불경을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했던 흔적이 바로 이 노트의 제일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노트에 이렇게 반야라고 기록을 해놓게 되면서 6년이 지난 후에 다시 봐도 그때를 추억할 수 있는 거죠. 기억을 소환시켜주는 역할을 이 노트가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노트에서 가장 많이 써둔 내용을 찾아봤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읽었던 책 제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좋았던 문장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스 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제가 써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나는 내 과거의 어떤 부분도 지우고 싶지 않다. 항상 있었던 사업적인 어려움조차 지우고 싶지 않다. 그건 그러한 일들 모두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며 더 나은 상황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하는 것은 한 가지 있다. 무슨 일이든 벌어지면 결국 다 잘 될 것이며 고통은 여정의 일부이고 그러한 고통이 있기에 여정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다. 어떠세요? 지금 다시 읽어도 되게 좋은 문장이거든요. 가끔씩 노트를 들춰볼 때마다 이런 좋은 문장들을 다시 읽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이 노트에 많이 들어있는 것은 여행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챙겨가야 할 것들과 여행 중에 발생하는 여러 일들, 그리고 그 여정들이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짐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냥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해야 할 예약들, 그 다음에 가서 체험해야 할 것들, 그리고 그때 쓴 비용들, 그리고 일정, 그리고 여행의 목적까지 여러 가지가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된 여행지의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가보고 싶은 곳 충남 온양의 봉곡사 가로 열고 다산이 있었던 곳, 이렇게 써 있거든요. 써놓은 것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제가 가족과 함께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갔을 때 썼던 겁니다. 그때가 모두 잠든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다산의 독서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그 책에서 다산이 충남 온양의 본곡사에 잠시 머물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천안에 살고 있으니까 온양의 본곡사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다산의 자취를 느껴보고 싶어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기에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듯 노트가 항상 곁에 있으면 순간 떠오르는 것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노트에 써 있었던 것은 각종 추진하고 싶은 항목에 대한 목표와 납기였어요. 2015년 목표 수립을 위한 준비사항이라고 해가지고 1번 1년에 150권 독서하기, 월별 실적으로 정리할 것. 두 번째,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하는 방법 찾기. 세 번째, 하반기 대학원 준비할 것. 다음, 내 서재의 이름 짓기.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이 지나고 보니 이렇게 써놓은 것들 중에 운동 빼고 나머지는 다 그 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책을 160권 정도 읽었고 그해 8월에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촬영을 하는 이 공간이 제 서재인데 이 서재의 이름을 그때 지었어요. 목려제라고 지었거든요. 이 목려제가 무슨 뜻이냐면 꿈몽자에 여유할 때 여자입니다. 그래서 꿈과 여유를 통해 나를 키워가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해서 목려제라고 하는 제 서재 이름을 지었어요.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독서 노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를 보다가 제가 되게 놀란 것이 2015년 메모인데 거기에 버킷리스트 추가하기라고 해서 베니스의 산마르코 광장에서 아내와 커피 마시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베니스 가서 곤돌라 타기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2018년에 다 이뤘습니다. 신기하죠? 써놓고 나니까 제가 계속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노트에 많이 써놓은 것은 화두라는 제목으로 곳곳에 써둔 생각의 씨앗들입니다. 화두라는 뜻은 생각이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말머리를 말하죠. 책을 읽다가 생각해 볼 거리들이나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고민해 볼 만한 것들을 화두라는 말머리를 달아서 여러 개 써놓았어요. 처음 얘기했던 반야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 쓴 거죠. 예를 들어 2017년 5월 18일에 5.18이라는 화두를 적어놨어요. 제가 5.18을 써놓은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확한 기록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의도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찾아본 그 소감이 써 있습니다. 5.18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처음 맞이하는 기념일이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인데 제 생각이 주저리 써 있고 마지막에 정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는 숙제를 남겨뒀네요. 네, 오늘은 제 노트에 있는 얘기를 실컷 했는데요. 6년간 제 몸에 지니고 다니던 노트를 쭉 읽다 보니까 띄엄띄엄 기록된 노트지만 제 생활의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몇 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낸 키워드는 독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여행과 인생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목표를 기록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저의 성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노트는 아마도 제가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조그마한 포켓노트를 몸에 지니고 다녀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주 꺼내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묵히다 보면 분명히 그 속에 쌓이는 게 있고 그 축적은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통찰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꾸준할 경우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작은 노트를 들고 다닐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매일 즐거울 순 없지만 즐거운 일은 매일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즐겁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